안녕하세요. 하루수학 유쌤입니다. 하루에 적성 5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나가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고려대 세종편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연속 확률 분수 x가 갖는 범위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단 k는 상수이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k는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약분하면 10이 되겠고요. 10k는 1이니까 k는 뭐가 나오죠? 0.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보기 k는 0.1이다. 이것은 참이 되겠고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0까지 fx dx 이건 뭐죠? 주어진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 넓이를 구한 거니까 1이 되겠고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곱하기 2랑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0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0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보다 10부터 20까지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 높이를 알려면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자, x의 변화율은 15가 되겠고요. y의 변화율은 0.1 이렇게 나왔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뭘 지나요? 20,0을 지나네요. 그래서 x-2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뭘 대입하면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1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요거랑 곱하면 1이 되겠고요. 그럼 결국 뭐죠? 자, 1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 높이는 15분의 1이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5분의 1이요. 자, 5, 3, 15, 5, 20. 자, 요거 약분되면 3분의 1이요. 자, 여기의 넓이는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의 넓이는 뭐가 되죠?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다시 풀어보면 0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요것이 뭐가 돼요? 3분의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2 곱한 거랑 1이랑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요. 디귿은 우리가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1부터 10까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1부터 10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고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뭘 이용하면 되겠죠? 인테그랄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1부터 10까지 자, 인테그랄 1부터 10까지 fx dx 이걸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구해줘도 될까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dx에서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뭘 이용해요? 자, 0과 5 사이에 있을 때 확률과 5와 20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죠. 0과 5 사이에 있을 때 넓이와 5부터 20까지 있을 때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자, 0부터 5까지 있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요? 자, 요거 아까 뭐 나왔죠? 0.1이 나왔죠? 이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0.1이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0.1은 10분의 1이죠. 자,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2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 넓이는 4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넓이는 뭐가 되죠?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0부터 5까지의 확률과 5부터 20까지 확률은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3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자, 주어진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을 때 그 넓이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항상 1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이에요. 자, 구간 0부터 8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0과 4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땐 4 마이너스 x이다. 실수 u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자, 인테그랄 u부터 u 플러스 4 fx dx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주어진 범위에서 식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u는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요. u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요. 자, u부터 4까지는 어디 있는 거죠? 0과 4 사이에 있는 요 식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플러스 어디부터? 4부터 어디까지? u 플러스 4까지요. 자, u가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u 플러스 4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4와 8 사이에 있겠죠. 4와 8 사이에 있을 때 그때의 식은 뭐예요? 4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뭐예요? 자, 이 식을 풀었을 때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 식을 뭐라고 가정할까요? GU라고 할게요. 그래서 GU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GU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인테그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3분의 1
자,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u부터 4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자,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되죠? 4x가 되겠고요. x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4부터 6 플러스 4까지요. 자, 그래서 뭐예요? 4 대입한 거에서 u 대입한 거 빼주면 되겠고요. u 플러스 4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정리한 시간 뭐 풀어보세요.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u의 3승 플러스 2분의 3 u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으면 될까요? 이 3차식의 극대가 어딘지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미분해보죠. 자, 미분해보면 뭐가 되나요? 자, 3 앞으로 가면요. 마이너스 u 제곱이 되겠고 2 앞으로 가면 뭐가 되죠? 3u가 되겠네요. 자, 2차식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0이랑 3을 갖겠죠. 그쵸?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0과 3이에요. 언제 극대를 갖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시점. 이 3일 때 극대를 갖겠네요. 자, 3일 때 극대를 갖겠고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죠? G3이 되겠네요. 그쵸? 자, G3은 어디다 대입해주면 될까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보죠. 3을 대입하면 요건 뭐가 되죠? 7이 되는 거죠. 자, 4를 대입한 거에서 3 대입한 거 빼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보죠. 4 대입하면 64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27이 돼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자, 4 대입하면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가 되네요. 자, 요거 계산한 거에서 플러스, 자, 그 다음 뭐죠? 7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주면 되겠네요. 7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제곱하면 뭐가 되죠? 4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가 되죠? 16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요걸 계산하면, 자, 요거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6분의 37이 돼요. 알겠나요? 자,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6분의 37. 자, 직접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그렇죠. 주어진 범위에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점인지 그걸 확인해서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읽어보죠. KU 농장에서 올해 수확한 복숭아의 무게는 평균이 500g, 표준 편차가 10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농장에서는 무게가 300g 이상인 복숭아는 판매하고 300g 미만인 복숭아는 잼으로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수확한 복숭아 중에서 임의로 뽑은 10,000개 중에서 잼을 만드는 용도로 분류되는 복숭아의 개수를 아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죠. 잼을 만드는 용도로 분류되는 복숭아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그쵸? 잼을 만드는 용도로 분류되는 복숭아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될까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뭐죠? 300g 미만일 때 잼이 만들어진댔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자, z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z로 어떻게 바꾸나요? x 마이너스 뭘 찾죠? 평균 빼주고요. 뭐로 나눠주면 되겠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Z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Z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300에다가 평균을 빼주고요. 평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00이라고 나와 있네요. 표준 편차 뭐로 나와 있죠? 1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이 되겠고요. 10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Z로 바꾸는 순간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뭐래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그쵸? 다 더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씩 나눠가져요? 0.5씩 나눠갔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뭐랑 같을까? 2보다 큰 거랑 같겠죠. 그럼 뭘 찾으면 될까요? 자, 뭐에서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어디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요. 0부터 2까지 확률은 뭐라고 적혀 있죠? 0.4772라고 적혀 있네요. 0.4772요.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요? 0.0228이 되겠죠? 그래서 잼으로 만들어지는 확률은 0.0228이 되겠고요. 몇 개 중에서 10,000개 중에서 0.0228은 몇 개가 되는 거죠? 228개가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 풀 때 기억할 건 뭘까요?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방법은 x 마이너스 평균을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이에요. 문제 읽어보죠. 다음은 5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이 n승은 n제곱보다 크다를 성립합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어떤 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는 자, 두 가지를 보이면 돼요. 자, 시작하는 항에서 그것이 참인지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항은 뭐죠? 자, 첫 번째 시작하는 항은 뭐나요? 5 이상의 모든 자연수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항이 써 있죠. 5가 뭐예요? 시작하는 항이에요. 그래서 n이 뭐일 때, 그렇죠. n이 5일 때죠. 이 가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쓸까요? 자, 가는요, 5가 되는 거예요. 자, n이 5일 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좌변에다 2의 5승이 되겠고요. 우변은 뭐가 되는 거죠? 5의 제곱이 되겠죠. 2의 5승은 32가 되겠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32가 2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증명하면 되냐? n이 k번째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걸 증명해 주면 돼요. 시작하는 항이 참인 거 증명해 주고, 그 다음에 n이 k번째일 때 참일 때 a k 플러스 1이 참이다를 증명해 주면 이 식은 우리가 참이라고, 이 식은 맞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님 볼게요. 2번은 뭐죠? n이 k번째일 때 참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뭐가 증명되는 거죠? 이 k승은 k제곱보다 크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보이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2k 플러스 1번째, 2k 플러스 1승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식에서 이 식이 만들어지려면 왼쪽을 보세요. 2k승이 2k 플러스 1승이 되려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를 곱해주면 뭐가 되느냐? 자, 여기다 2를 곱해주면 2k 플러스 1승은 2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2k 플러스 1승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면 되면 뭘 증명하면 될까요? 2k 제곱이 뭐보다 크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얘를 정리하면 이거 오른쪽식 정리하면 k제곱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k제곱을 이항시키면 k제곱은 뭐보다 커요? 2k 플러스 1보다 크죠. 자, 봐봐요. 1을 대입하면 누가 더 커요? 그쵸? 1을 대입하면 1이고 1을 대입하면 3이죠. 오른쪽이 더 크죠. 2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4가 되겠고 5가 되고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크죠.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나요? 9가 되겠고 뭐가 되죠? 3을 대입하면 7이 되겠죠. 3 이상부터는 뭐가 돼요? 왼쪽 식이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를 만족한대요. 자, 3부터는 뭐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 나에 들어갈 건 뭐가 될까요? k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크다. 요것을 만족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결국 보이고자 하는 건 뭐죠? 2k제곱이 뭐보다 크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양옆에, 자, 양옆에 뭘 더해주면 될까요? k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의 양변에 달을 더하면, 뭐를 더하면? k제곱을 더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자, 자, 라는 이미 우리가 구해본 거죠.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양옆에 k제곱을 더하면 2k제곱은 뭐보다 크다? 자, k제곱 2k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라이기 때문에, 자, 요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뭐가 되는 거죠? 2k 플러스 1승이 2k 제곱보다 크겠고, 결국 뭘 보인 거죠?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결론은 2k 플러스 1승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걸 증명한 거죠. 그쵸? k번째일 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죠? 참인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5, 나는요, k제곱은 2k 플러스 1보다 크다. 다는요, k제곱이겠고, 라는 뭐예요? 2k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20번 읽어보죠.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세 변 AB, BC, DA 중점을 각각 E, F, G를 하자. 그림은 좀 이따 뒤에서 보여줄게요. 선분 GF를 지름으로 하고 선분 DC에 접하는 반원의 호 GF와 두 선분 G, EF로 둘러싸인 이런 모양의 도형을 그리고 이 도형 내부에 선분 G의 점 A1, 선분 EF 위의 점 B1과 그다음에 호 GF 위의 두 점 C1, D1 꼭지점으로 하고 선분 A1, B1이 선분 AB와 평행한 정사각형 A1, B1, C1, D1을 그린다.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자, 저런 모양의 도형 내부와 정사각형 A1, B1, C1, D1의 외부의 공통 부분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그림 R1에서 정사각형 A1, B1, C1, D1의 그림 R1을 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 자, 이런 모양의 도형의 내부와 정사각형 A2, B2, C2, D2의 외부의 공통 부분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2라 하자.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을 Rn에 대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자, SN에 대한 n의 무한대 값을 구하라 문제거든요. 자, 그림을 보자면 어떤 거냐면 이게 R1이고요. R2의 그림이에요. 알겠나요? 자, 점점점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쵸? 점점점 그림이 줄어들겠고요. 자,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 넓이의 합에 관한 무한대까지 합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죠? 무한 등비 급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무한 등비 급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공비를 구해야 되겠죠. 공비를 구하려면 어떤 걸 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넓이비를 구해서 공비를 구하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는요. 넓이비를 한 번에 구하기보다 길이비를 구해서 제곱해서 넓이비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하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2로 나와 있고요. 자, 요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긴 각자의 중점이에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중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직선을 그었고요. 여기는 반원을 그렸어요. 반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요 DC와 평행한 D1, C1이 있고요. A, B와 평행한 A1, B1이 있는데 자, 요 점에 닿도록 또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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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에서 밑에는 직선이 되겠고요. 위에는 이렇게 반원을 다시 그려서 다시 또 그 안에 정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 반원의 넓이를 더해서 뭘 빼주는 거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R1이 되겠고 두 번째 생긴 건 R2예요. 그래서 Rn까지 생긴 거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이 정사각형 길이비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의 길이를 자, R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자, 여기 GF의 중점을 여기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의 길이는 1이 되겠고요.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반원이니까요. 근데 자,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의 길이는 R이 되겠죠. 그쵸? R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1-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가 R이라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R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직각이 되겠죠? 여기는 45도니까요. 자, 여기 뭐예요? R, 여기도 R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1이잖아요. 그럼 요 노란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1-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1-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C1부터 B1까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 넓이를, 자, 그 길이를 구하면 1-R의 제곱 플러스 1-R은요, 결국 이 정사각형의 자, 한 변의 길이는 뭐였죠? 2R이었죠? 2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죠? R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이항시켜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R의 제곱. 자, 뭐가 돼요? 3R-1이 되겠네요. 양변을 제곱하면 1-R의 제곱, 그 다음에 9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1. 자, 1은 지워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넘기면은, 자, 넘기면 뭐가 됐겠죠? 10R 제곱 마이너스 6R. 자, 뭐로 묶을까요? 자, 2R로 묶어줄게요. 2R로 묶어주면 5R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요것이 0이 되겠고요. R은 뭐랑 뭐가 나오죠? 그쵸? 0이랑 5분의 3이 나오죠? 0은 나올 수 없으니까 R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요 R 값은 자,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그거의 반은 1인 거고요. 그 다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R일 때 그거의 반은 뭐가 되는 거죠?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비는 자, 길이비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5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러면 넓이 B는 뭐가 될까요? 넓이 B는 자 제곱하면 돼요. 1대 25분의 9가 돼요. 그래서 공비는 뭐가 돼요? 자, 두 번째를 첫 번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공비는 자, 공비는 뭐가 되느냐? 25분의 9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무한 등비 급수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나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은 뭐가 돼요? 자, 요것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줄까요?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자, 여기는 뭐가 되죠? 루트 2. 자, 여기는 루트 2.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요.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반원의 넓이요. 한 변의 길이가 뭐였죠? 1이었으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요. 이렇게 되죠. 자, 거기에다가 누굴 빼주면 되겠까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요. 자, 한 변의 길이의 반이 5분의 3이니까 이 r은 뭐가 될까요? 5분의 6이 되겠죠. 그거에 뭐가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는 거죠? 요것이 답이 되는 거고요.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32분의 25 파이 마이너스 22가 돼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그렇죠. 무한등비 급수고 공비가 넓이 B에서 공비가 나올 때는 넓이 B에서 한 번에 공비를 구하지 말고요. 길이 B를 구한 다음에 넓이 B를 구해서 공비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적성 5문제 풀어봤고요. 고려대 세종 문제도 다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개의 대학도 지금까지 다 풀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학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